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안동 등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4도, 구미 32.1도, 안동 31.3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일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도 등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등 22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흔히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업 파행 등 각종 부작용으로 초등학생 일제고사는 폐지된 가운데 존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렀습니다.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학교마다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월달 그때가 시원하게 꾸준한 안 생기도록 다들 계속 시켰어요. 기본 문제들 있잖아요. 일제고사는 기초학습 부진화 파악이 목적이지만 학교 평가와 진급, 성과급 지급의 중요 잣대로 쓰입니다. 때문에 예체능 시간 문제풀이와 휴일 보충 수업, 교사 해외 연수란 당근책이 등장하기도 했고 성적 조작도 드러나는 등 교육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 추이를 연구 목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교육 정책에 피드백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자 2013년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단위의 학력 진단 평가가 실시돼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1년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전국의 똑같은 학생들이 환경도 다르고 이런데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서 이걸로 일률적으로 너는 수준 미달이야. 이거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 파악을 위한 일제고사가 전국 학교 줄 세우기와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 등으로 쓰이면서 존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의 메르스 확진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쯤 퇴원도 고려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39도가 넘는 고열에다 폐렴 증세까지 보이던 메르스 확진자 김 씨는 현재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폐렴도 거의 회복됐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별다른 추가 증상이 없으면 빠르면 다음 주 퇴원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해제 기준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충분히 잘 지켜서 이번 주말 지나면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제까지 없었던 의심 환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 서울병원이나 경기도 평택을 방문했다가 발열 증세를 보인 사람들인데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격리 3명, 자가 격리 100명, 능동 감시 348명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시작되는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모든 공연장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 관객은 물론 배우까지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무대와 모든 소품의 방역을 위해 특별 소독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 행사가 만약에 취소된다면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파문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새로 추가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없는 가운데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자는 어제보다 1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식당과 전통시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업소 돕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명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진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방안 마련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일시장 일자매결연 맺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는 긴급 생계구호금 지원 등 현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함께 메르스 관련 심리 지원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보 18호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벽체의 배부름 현상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달 긴급 보수를 한 뒤 벽면 해체 또는 전면 해체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벽체가 불룩해졌습니다. 배부름 현상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불룩해진 부분은 동쪽 중앙벽체, 이른바 억한입니다. 지난 2011년 조사당 벽화를 떼내자 이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그간 비파괴 내부 구조 조사와 함께 변이 진행 확인을 위한 계측을 이어왔습니다. 내부의 중앙 지점은 지난해 4월 기준값 대비 32mm 정도 불룩해졌던 것이 8월에는 36, 11월엔 37mm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벽의 같은 지점은 그만큼 안으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39mm 정도 들어갔던 것이 지난해 11월엔 43mm로 늘어났습니다. 서쪽 벽체에도 배부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화재청은 벽체 안에 설치된 심재의 변형이 벽체의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구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벽체에 대한 어떤 해체 보수를 강구해 두지 않을까 지금. 문화재청과 부석사 측은 무량수전의 전면 해체 보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16년 일제가 해체 보수를 한 지 100년이 지났고 당시 보수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해체 보수에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숭례문 그 사태 이후로 이제 문화재청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전체적 해체 복원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인 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문제되는 상황을 단순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부석사가 포함된 한국의 전통 산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5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무량수전을 두고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경북과 강원 등 가뭄 피해 지역 9곳에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 지원액은 경북과 전남 각각 8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3억 원, 경남 2억 원 등입니다.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305개 저수지의 저수 용량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해 오면서 경북 지역 행사인 실크로드 경주와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참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8월 21일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와 10월 예정인 세계 군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은 광주 유대회 불참을 통보해 이들 행사에도 불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산시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올 하반기에 본격 착수해서 내년 분양의 목표인 경산 4일반 산업단지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됐던 경산 4일반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경산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뀌게 됐고 경산시는 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는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협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훼손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8일 오후 5시쯤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5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